여러분, 지역 소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더 이상 그냥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위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이 꺼내든 새로운 카드, 그 청사진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역이 스스로 혁신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소멸. 이 단어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근데 이게 무슨 멸종위기 동물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사람 사는 동네, 우리가 아는 그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멈추면서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지역 소멸이라는 정말 무서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위기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그냥 일부 시골 마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졸업하면 인서울해야 한다면서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 하나둘 문을 닫는 동네 가게들,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역 소멸이라는 정말 거대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잘 통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예전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칸막이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향식이고 분절적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 있는 정부 부처들이 각자 자기들끼리 우리 부처는 A사업, 우리는 B사업 하면서 따로따로 지역 지원 사업을 내려보낸 거예요. 서로 시너지는커녕 오히려 경쟁하듯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런 파편화된 프로젝트들은 지역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결국 소중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존 지역혁신 사업의 전략성 부족, 부처별 각계약진식 추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좀 딱딱하게 들리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처별로 따로 놀면 안 된다.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 말 속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뭔가 통합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RISE, RIS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또 하나의 정부 사업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 그 철학 자체를 180도 바꾸는 말 그대로 새로운 게임의 법칙, 새로운 플레이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즈가 대체 뭐냐?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권한 이양.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지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역이 지역대학과 손잡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라는 거죠. 지역혁신의 중심, 컨트롤타워가 되어라 하고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 라이즈 전략의 가장 결정적인 한방,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뭘까요? 바로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것과 국가의 R&D 프로젝트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대학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과기정통부는 또 그 나름대로 국가 R&D 프로젝트를 관리했어요. 서로 벽을 치고 있었던 거죠. 라이즈의 목표는 바로 이 벽을 허무는 겁니다. 교육부의 인재 양성 시스템과 과기정통부의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 다리만 제대로 놓이면 국가의 연구 자금이 그냥 연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인재,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혁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강력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전략적으로 R&D에 투자를 하면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태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들이 지역에 생겨나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서 나온 힘으로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이 완벽한 선순환 구조, 이게 바로 라이즈가 꿈꾸는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계획은 참 좋은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과학 심장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이야말로 이 새로운 전략을 시험해볼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가 R&D 투자의 무려 27.7%가 대전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조 3천억 원이 넘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서 오냐는 건데 바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우리가 흔히 대덕연구단지라고 부르는 곳들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다른 지역들이 대학이나 중소기업 중심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전이 새로운 모델을 위한 최고의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바로 라이즈 체계를 활용해서 그동안 따로 놀았던 정부 연구소와 지역 대학을 아주 끈끈하게 엮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소와 대학이 아예 공동 연구실을 만들고요. 바이오나 우주항공 같은 대전의 핵심 산업에 딱 맞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키워내는 거죠. 또 은퇴한 베테랑 과학자들이 직접 멘토나 교수로 나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고요. 결국 연구소의 첨단 기술이 서랍 속 논문으로 잠자는 게 아니라 곧바로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살아있는 자산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전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건 단순히 대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지역이 참고할 수 있는 대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핵심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에요. 보세요. 과거에는 목표가 그냥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바뀝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대학 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성과 지표입니다. 예전엔 논문 몇 편 썼냐, 특허 몇 개 냈냐, 취업률 몇 프로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가, 지역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이게 바로 성공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한 정말 야심찬 정책적 실험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청사진이 과연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구할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